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의 현황을 살펴봤더니 전남은 전국에서 4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한 달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부터 악화됐는데 보건당국은 인과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사용처와 수령 방법을 놓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고흥군이 온라인과 캐릭터 시장을 공략해 지역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했고 마스코트도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품이 홍보되고 판매되는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온라인과 캐릭터라는 두 가지 축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활용해서 지역 상품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네, 통합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마스코트 캐릭터를 공개했습니다. 5년 안에 직거래율을 6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60%, 석류는 무려 70%를 기록하는 고흥군. 이외에도 고흥에는 김과 미역, 한우 등 다양한 농수 특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이 잘 안 되다 보니 다른 지역의 대표 생산물로 판매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실제로 고흥의 농수 특산물 직거래율은 2.5%,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주요 유통 판매 창구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고심 끝에 통합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인 고흥몰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자체들은 농수 특산품 중심의 온라인몰을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고흥은 이러한 전통적인 틀을 과감히 깼습니다. 고흥 자체를 판매한다는 개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지역민들이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케팅은 행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고흥몰에는 현재 80여 개 업체에 300여 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 관광과 체험, 숙박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고흥의 모든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케팅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홍보 도구인 캐릭터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고흥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역할로 캐릭터 노랭이가 새롭게 소개됐습니다. 노랭이는 고흥의 자연과 농산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유의 귀여움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고흥의 우수함을 깐깐하고 신중하게 알린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고흥군은 고흥몰과 노랭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기존 농수산물 생산 가공업체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자, 귀농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도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 제품들이 생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코로나19나 여러 여건 때문에 판로에 상당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지금 활로를 찾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뛰어다니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행정의 삶으로서 큰 변화가 올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몰과 노랭이를 활용해 2% 수준인 직거래율을 앞으로 5년 안에 15%로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남의 2731번부터 2752번으로 분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이 12명, 목포 4명, 나주와 장흥 각각 2명, 광양과 해남이 각 1명씩입니다. 순천 확진자 중 3명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유증상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2명의 가족 4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2명은 광주 북구 소재의 중학교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며 1명은 감염원이 불분명한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2명도 기존 확진자 가족으로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에서 의심 증상을 보인 한 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의 가족 3명도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나주와 장흥, 광양, 해남 확진자는 직장 동료와 지인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24살 B 씨는 지난 7월 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뒤 8월 10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종합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B 씨는 담당 의사와의 상의 끝에 접종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접종 후 소장 일부가 상해 절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세를 보이다가 지난 3일 오후 10시에 숨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3개의 단체가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여러 부작용으로 사망한 교사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무상 재해와 순직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저질환자 보호대책 마련과 백신 미접종자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과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안을 안내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영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천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좀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에선 26건의 성비위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4건입니다. 적발된 26건 중 65% 정도인 17건이 성폭력이었고 성희롱이 6건, 성매매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14건의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12건의 경징계 처분이 받았습니다. 여수 중흥동의 한 도로에서 기계유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긴급 방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8일 오전 7시 21분 중흥동의 한 도로에서 이동식 크레인 차량의 호스가 파손돼 기계유 150리터가 도로 위로 누출되는 사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누유 반경 15m까지 도로를 통제하고 흡착포를 통해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원스톱 사법으로 불리는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한국형 원스톱 사법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국회의원은 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 계획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안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6월 지역 어업인들은 특별법 제정이 결국 사업 찬성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해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 모여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불법 거래 의심자 17명이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불법 거래 의심 내용을 파악하고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의심 거래자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 등이 확인됐으며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광양 배알도 해상보도교 두 곳의 명칭이 별해는 다리와 해맞이 다리로 확정됐습니다. 별해는 다리는 망덕포구와 배알도를 잇는 첫 번째 다리의 명칭으로 윤동주 시집에 수록된 별해는 밤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해맞이 다리는 배알도와 근린공원을 잇는 두 번째 다리의 명칭으로 광양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빼어난 일출 경관을 상징합니다. 광양시는 앞서 시민들에게 명칭을 공모했으며 자체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이른바 직장 내에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노동단체가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남 중소사업장 연대노동조합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 장애인 교육지원기관에서 근로자에게 수익 사업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무국장과 팀장에게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또 센터 측이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1년 단위의 계약을 요구하고 CCTV의 영상 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며 괴롭힘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남 사랑 상품권이 전국 군 단위 최대 판매액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판매한 해남 사랑 상품권은 1,057억 원으로 이 중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서 구입한 일반 판매액이 882억 원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과 공직자 포상금 등 정책 발행분은 175억 원입니다. 해남군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비 113억 원을 확보해 해남 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10% 할인 구매 한도 상향과 함께 상품권 구매 감사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9월부터는 개인당 월 70만 원까지 할인 구매 가능한 한도를 월 100만 원까지 10% 할인해 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